여러분, 스시 좋아하시죠? 에도시대 스시는 지금보다 몇 배는 컸습니다. 그리고 만드는 방법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뒤져 직접 만들어 보았습니다. 에도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스시를 먹었던 걸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스시에 대한 모든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먼저 에도 시대의 스시는 많으면 샤리가 240g 정도까지 됐다고 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최대한 크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딱 240g에 맞췄습니다. 자, 소금 간을 한 밥에 미리 준비한 아카즈를 넣고요. 자, 섞어줍니다. 자료마다 차이가 있지만 초기 에도 스시는 지금보다 훨씬 커서 두세 배, 많게는 200g이 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샤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공기층이 있는 타원형이 아니라 꾹꾹 눌러 담은 벽돌 형태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엄청 크죠? 자, 그리고 지금과는 다르게 간장이 미리 생선에 발라져 있었다고 합니다. 붓이 없는 관계로 죄송합니다. 네타의 크기도 이렇게 두껍고 거대했다고 하고요. 자, 위에 얹어 보겠습니다. 자,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크기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지금과는 다르게 와사비를 밥과 이 네타 사이에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네타 위에 얹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럼 맛 한번 보겠습니다. 생각보다는 맛있네요. 자, 이번엔 일반적인 에도 스시와 요즘 스시의 크기 차이입니다. 아까 건 최대치로 크게 만든 거고요. 이게 일반적인 크기입니다. 에도 시대 스시 어땠는지 이제 감이 오시나요? 지금부턴 스시의 기원, 진화, 가격, 그리고 모든 디테일한 사항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거대한 스시를 원했을까요? 왜 그들은 서서 먹었어야 할까요? 이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는 세계 유수의 과밀 도시를 낳은 이상할 정도의 시간 감각과 경제 합리성에 있습니다. 에도는 세계 최초의 인구 100만을 돌파한 거대한 메트로폴리스였습니다. 런던이랑 파리가 아직 수십만 명 규모였던 시대, 에도는 이미 인류 역사상 손꼽힐 만한 과밀 도시였어요. 그리고 인구의 60-70%가 남자였습니다. 참근교대로 지방에서 온 무사들, 일확천금을 꿈꾸며 모인 기술자, 상인들, 그들 대부분이 홀몸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사는 나가야에는 부엌이 없었습니다. 화재를 제일 두려워하는 막부에 의한 정책 때문입니다. 좁은 방에서 사는 그들에게 밥 해먹는 건 꿈같은 얘기였죠. 그래서 삼시세끼를 외식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뭔가 현재의 홍콩과 이야기가 비슷한 것 같네요. 집 좁고 외식할 수밖에 없고, 그들에게 외식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그들은 배부르게 먹기 위해 탄생한 것이 야타이 문화입니다. 소바, 덴뿌라, 그리고 스시. 이것이 에도의 서민의 음식 3대장이었어요. 하지만 스시만은 조금 사정이 달랐어요. 스시는 원래 기다려서 먹는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조금 스시의 역사를 돌아보겠습니다. 니기리즈시가 탄생하기 전 스시라고 하면 나레즈시 또는 오시 스시가 주류였습니다. 비와코의 후나즈시가 대표하듯 생선이랑 쌀을 시오즈께에서 몇 달, 몇 년을 산 발효한 것이죠. 이건 요리라기보다는 보존식입니다. 산미는 오랜 시간 걸리는 발효에 의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도 사람들에게 수개월 기다린다? 죽으라는 소리였어요. 당장 내일 목숨도 보장 못하는 처지. 배부르게 먹는 것이 최우선순위였어요. 여기서 발명된 것이 하야즈시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발효를 기다리지 않고 식초를 섞어 산미를 더하는 것. 이거라면 바로 먹을 수 있어. 하지만 그래도 수고가 들었어요. 상자에 넣고 돌을 얹고 반나절을 기다려야 했죠. 성질 급한 손님들은 늘 주인을 재촉했죠. 그가 생각해낸 것이 상자에 넣고 누르면 시간이 걸리니까 손으로 쥐어서 주면 되잖아. 추가로 그는 당시 에도에 유통되기 시작한 어떤 조미료에 눈을 돌립니다. 카스즈. 술 만들기가 성행했던 당시 술을 만들고 난 남은 술지겜이 바로 대량의 산업 폐기물이었죠. 이걸 수년간 숙성하면 젓갈색이 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식초가 됩니다. 이것이 지금의 아카즈입니다. 코메즈보다 향이 강하고 산미가 적절. 무엇보다 버린 술찌개미에서 만든다? 싸죠. 그는 생각합니다. 이걸 넣으면 사리가 살짝 젓갈색이 되고 향은 강하다. 이게 생선의 비린 맛을 없애고 식욕을 높일 거야. 1824년 요에이는 야타이를 냅니다. 그 맛에 매료된 에도코들에 의해 소문은 금세 퍼지고 기다리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스시, 게다가 하나만 먹어도 배부른 에도의 남자들이 야타이에 몰려들었습니다. 당시 우키요에를 보면 모두 선체로 먹습니다. 왼손에는 짐을 들고 오른손으로 스시를 들고 있어요. 지금 일본 역에서 볼 수 있는 타치구이 소바와 같은 광경입니다. 주문하고 먹고 돈 내고 갈 길 가는데 몇 분 걸리지 않습니다. 이거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패스트푸드의 탄생의 순간입니다. 근데 왜 스시를 그렇게 크게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요? 작은 것을 여러 개 먹는 것은 안 됐을까요? 여기에는 야타이만의 처지가 얽혀 있습니다. 한정된 공간, 그리고 물은 귀합니다. 우물에서 퍼오던지 물장수한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접시를 씻을 물을 최대한 아끼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면 접시를 사용하지 않으면 되지 뭐. 그렇게 크게 만들어진 스시. 건네받고 몇 입에 먹으면 식사 끝. 빠르고 뒤처리 없고 돈 안 들고 궁극의 합리성, 그리고 가격. 하나에 4에서 8문, 현재로 환산하면 100에서 200엔 정도 했어요. 소바 하나 먹을 바엔 스시 2개 먹었을 것 같네요. 덥석 한 입 물어 와구와구 먹는 만족감. 그것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매력이었을 겁니다. 하루하루 힘든 생활을 보내는 당시 에도인들에게는요. 아제우지와 함께 달리고 함께 빌드업 해주실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